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숭실대학교의 정기철입니다. 오랜만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녹화는 프로그래머를 위한 컴퓨터 구조,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니북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책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 영상은 수업 중에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라서 미리 짧게 설명드린 영상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고요. unibook.co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열심히 책을 쓰고 있습니다. 이 중에 제일 처음에 보이는 컴퓨터 구조, 이 파란색 책입니다. 지난 시간까지 3장 논리회로 기초 이야기하고 있었고요. 그 중에 3.2절 논리회로를 시작하며 라는 영상에서 기본적인 논리회로에 대한 여러 개념들 설명을 드렸어요. 오늘은 3.3절 논리회로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. 화면을 좀 키워서 설명을 드릴게요. 예. 논리회로죠. 이제 논리값이니까 0이나 1, true, false가 흘러다니는 어떤 회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. 논리회로를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. 크게는 아래 이 세 가지가 있어요. 논리도, 그림이죠. 논리식,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. 진리표, 어떤 표로 나타내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의 논리회로를 이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.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도 변환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말 그대로 논리도는 그림이죠. 앞에서 배웠던 이런 게이트 심볼들을 연결해서 그리는 게 이제 논리도입니다. 논리식은 말 그대로 식이니까요. 어떤 논리식에 관련된 이제 기호들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겁니다. 요 점으로 나타내는 게 보통 우리 수학 시간에 곱셈이죠. 우리 엔드 게이트를 보통 논리 곱이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진리표는 해당하는 그 논리회로의 입력과 출력을 연결시켜 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가능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표로 나타내는 것을 진리표라고 합니다. truth 테이블이죠. truth니까 그 회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알 수 있는 테이블,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이 논리도, 논리식, 진리표는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진리표가 주어지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진리표가 주어지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논리식과 논리도는 1대1입니다. 1대1 관계예요. 그래서 논리식이 주어지면 하나의 논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지만 하나의 진리표가 주어지더라도 여러 개의 논리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은 이 여러 개의 논리식 중에 좋은 논리식 또는 비효율적인 논리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논리회로에서는 가장 심플한 논리식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그래야 게이트도 줄어들고요. 그래야 비용도 시간도 줄어드는 겁니다. 이제 한 개씩 보죠. 이제 간단한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이제 논리회로의 기본 개념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. 보통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그려요. 그래서 왼쪽에는 입력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출력 신호를 그려줍니다. 그래서 하나의 신호마다 이진수가 하나씩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죠. 그래서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서 두 개의 출력이 나오는 회로를 볼 텐데 지금 보시는 이 진리표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반가산기라는 놈의 진리표입니다. 원비트. 나중에 이제 가산기, 즉 덧셈기를 만들 텐데 덧셈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반가산기입니다. 해프헤드라고 하죠. 해프헤드는 이진수 두 비트끼리 덧셈이에요. 0-0은 0, 캐리는 없고요. 0-1은 1, 캐리도 없고요. 1-1은 썸이 0이 됩니다. 자리 올림이 있어서 캐리가 발생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진리표가 주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논리식 또는 논리도를 그려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놈을 일단 화면에 카피를 한번 해두고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줄여야겠군요. 자, 보시면 일단은 심플하게는 이제 출력이 두 개니까 썸과 캐리를 따로따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썸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캐리를 생각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식은 너무 간단해서 0과 0, 즉 썸 중에 1이 나오는 경우만 생각해 주면 돼요. 즉 썸이 1이 나오게만 게이트들을 묶어주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0이 나갈 테니까요. 잘 보면 이 경우와
이 경우만 1이 나갑니다. 제가 어떻게 말했죠? 1번 경우와 또는 2번 경우죠.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.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. A가 0이고 B가 1 이거나 A가 1이고 B가 0인. 제가 그리고 and or 이렇게 말했죠.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이거나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. 그러니까 진리표의 각 줄은 or 관계이죠. 그런데 진리표의 각 칼럼은 당연히 and 관계입니다. 그래서 0이 들어오고 B에는 1이 들어오거나 그 반대인 경우만 1이 나갑니다. 그래서 진리표를 잘 보고 지금 워낙 간단한 회로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식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. 그럼 이렇게 길게 나온 식이 읽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논리식으로 여러 가지 심볼을 써서 나타냅니다. 요 that는 and고요. 오른쪽에 어퍼스트로피를 붙이면 not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보통 a 어퍼스트로피를 붙이거나 a has를 붙여서 not를 표현합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네, 그러면 썸은 끝났어요. 이제 캐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. 캐리는 더 간단합니다. 1이 나오는 경우가 1인 경우밖에 없어요. 그래서 캐리를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. 너무 간단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논리식이 주어지면 이 논리식은 그대로 논리도로 적당한 게이트를 골라서 해주시면 돼요. 다른 경우를 한번 보죠. 지금 이 경우는 입력이 3개이고요. 출력이 2개입니다. 제가 임의로 만든 진리표인데 이렇게 나오는 회로를 만들어 달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군요. 죄송합니다. 이 회로는 원비트 풀 헤더입니다. 조금 전에 회로는 half 헤더였죠. half 반쪽짜리라고 말한 이유는 올라오는 캐리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예요. 지금 이 말씀은 정확히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. 차후에 뒷부분에서 실제로 가상기를 만들 때 자세하게 설명이 드릴 겁니다. 하여튼 지금 이놈은 원비트 풀 헤더의 진리표다. 그래서 입력이 3비트고 출력은 XY 각각이 썸이고 캐리인 셈이에요. 자, 이런 회로가 들어왔을 때 이 회로의 진리표를 한번로부터 논리식을 한번 꺼내보죠. 자, 봅시다. 이 경우 이제 SX를 먼저 보면 1이 나오는 케이스 경우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. 001이거나 011이거나 꼴질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. 그죠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했죠? 진리표가 주어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논리식을 꺼낼 수 있다고 했죠.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장 간단한 논리식입니다. 가장 간단한 논리식이어야지 사용하는 게이트들이 줄어드니까 비용도 줄어들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전에 수학 시간에 인수분해를 배웠습니다.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런 식을 오른쪽 식처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인수분해 하기 전에는 곱셈과 덧셈을 생각하면 이 식은 곱셈이 2번, 덧셈이 2번이죠. 그래서 총 4번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덧셈 2번, 곱셈 1번이죠. 즉 3번의 연산만 필요하게 연산이 줄어들었어요. 연산이 줄었다는 말, 즉 오퍼레이트가 줄었다는 말은 논리회로에서는 게이트가 줄어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와 비슷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.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위에서 봤던 이 식을 요렇게 써두고 나면 요 놈을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줄어들어요. 이 과정은 나중에 불리언 엘지브라라고 해서 차후에 배우겠습니다. 근데 간단하게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분배 법칙과 비슷한 연산 방법이 가능해요.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은 분배 법칙입니다. A 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꺼낸 거죠. 또 2번에서 3번으로 오는 것도 똑같아요. C가 있으니까 공통이어서 꺼냅니다. 3번이에요. 나중에 자세히 설명합니다. 그런데 B 햇과 B를 or 한다는 말은 1이에요.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나중에 뒷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. 이렇게 논리식이 간단하게 된다는 말은 사용하는 게이트 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.
이게 논리 회로의 핵심입니다. 향후에 자세히 설명드리죠. y 값도 뭐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건 각자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. 이제 아까 논리도, 논리식, 진리표가 있다고 했죠. 그러면 논리도가 지워지면 논리식을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밑에 예제가 있는데 어떤 논리도가 주어지면 왼쪽이 입력이고요. 오른쪽이 출력을 많이 그리니까 왼쪽부터 차근차근히 그 중간 단계의 식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. 이거는 그저 기계적인 방법입니다. 나머지 논리식에서 진리표도 똑같죠. 논리식이 주어지면 입력이 A, B, C 3개 있으니까요. 그래서 진리표 칼럼을 3개의 입력을 만들고 출력 칼럼 하나 만들어서 입력이 3개니까 000부터 111까지 총 2의 3승 8가지의 입력이 가능합니다. 이걸 일일이 식에 대입해서 출력을 얻으면 돼요. 논리식에서 진리표는 다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.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리표가 주어졌을 때 논리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대부분 많은 문제들이 진리표로 주어지거든요. 또는 구두로 어떤 이런 회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로부터 진리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논리식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의 형식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표가 주어졌을 때 논리식을 어떻게 구하나 그걸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불대수, 불리언 엘지브라 보죠. 근데 불대수는 굉장히 옛날,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. 컴퓨터가 없었을 때죠. 이 불대수를 만든 사람이 조지 불이라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불대수, true, false, 논리학에서 나온 학문이어서 true, false라는 값들을 가지고 연산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수학적인 방법론을 배워보자라는 게 불대수입니다. 이 불대수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까다로운 분야고요. 꼭 필요하진 않지만 배워두시면 꽤 쓸모있는, 꽤 기분이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